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경제학 진도별 모의고사 제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간단히 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1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 범위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범위의 경제라는 게 뭐예요? 범위의 경제라는 게, 자, 규모의 경제랑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산할 때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게 바로 규모의 경제인데요.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범위, 그러니까 다각화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다 같이 골고루 생산하다 보면은 훨씬 더 비용이 경제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비용이에요. XJ랑 YJ를 동시에 같이 생산할 때랑, 그리고 XJ를 따로 생산해요. 그리고 YJ를 따로 생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따로따로 생산하는 거랑 같이 생산하는 거랑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같이 생산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더 싸게 먹힐 때 그때 우리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은요, 쉽게 알 수 있는 게 유사한 생산 기술이 여러 가지 생산물에 사용될 때가 바로 범위의 경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생산함수 중에서 자,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규모에 대한 보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규모의 보수, 이거는, 자, 우리가 규모라는 거는 보통 이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킬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람다배로 할까요? 노동을 람다배만큼 증가시키고 자본을 람다배만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뭐 2배일 수도 있고요. 3배일 수도 있고요. 같은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이렇게 동시에 같이 증가시킨 게 그랬을 때 Q에다가 얼마만큼 증가하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얘가 T라고 하면 이게 T차 동차 생산함수,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C번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요. C번 한번 볼게요. C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Q는요, 거기 보시면은 K와 L의 0.5승이기 때문에 0.5 지수에 들어가는 거잖아. L에 0.5니까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K의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수할 때 이게 덧셈이 딴 동네라고 보시면 돼. 얘와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기 때문에 이때는 1차 동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요, 살짝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람다배만큼 증가시키면 여기다가 람다배만큼 변화를, 충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노동에다가 람다배만큼 증가시키고 자본에다가도 람다배만큼 이렇게 증가시켜요. 그렇게 되면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살짝 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위에다 쓸까요? 자, 그러면 람다에 2분의 1승이 되는 것이고요. L에 2분의 1승이 되는 것이고요. 람다에 2분의 1승이 되는 것이고요. K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색깔이니까 좀 그러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람다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잖아요. 람다를요. 밖으로 빼내면 요거 두 개 같이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식을 정리해요? 람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람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T가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L에 2분의 1승, K에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얘와 얘가 뭐예요? 바로 Q가 되는 거잖아. Q 이렇게요. Q가 되니까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람다배만큼 증가시켰어. 같은 비율로. 자, 다시요. L과 K를 람다배만큼 증가시켰더니 Q가 람다배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1차 동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CRS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경우는 이 경우가 CRS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크게 되면 그게 IRS,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작으면 DRS,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C는요 CR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B는 어떻게 될까요? B를 한번 볼게요. B요. 여러분 B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보면은 Q가 5K 더하기 5K네 10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K는 이게 1차 1승이야. 그럼 여기 또 뭐가 생략됐습니까? 하면 L이 있는데 L의 빵승이라고 보시면 돼. L의 빵승이면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10이고요. L의 1승이고요. 여기 또 뭐가 생략됐습니까? 라고 하면요. K의 역시 빵승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세요. 여기 덧셈 동네는 따로 떨어진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 0과 1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1, 1. 그러니까 1차 동차야. 여기도 1과 0을 더하니까 1차 동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같은 람다배 증가시키게 되면 이거는 생산량이 정확하게 한 배 효과가 나타나서 얘도 CR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에 A번은 어떻게 될까요? A번은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A번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가 Q는 여기 보시면 K에 3, L에 2 이렇게 있죠. K에 3이고 L에 2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람다배만큼 증가시킨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람다배 증가. 이거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크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IRS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정리해서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는 A번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네, 여기요. 자, 이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등량곡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량곡선 하면은요, 우리가 생산함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산함수를 L과 K 평면에다 표현한 거야. 얘를 고정시키고. 그래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무차별곡선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죠. L이 있고요. 여기가 K가 됩니다. 그럼 얘가 바로 등량곡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선 1번 볼게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면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진다. 맞습니다. 이게 MRTS인 한계 기술 대체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게 점차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체감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선 첫 번째 맞고요. 다음 등량곡선이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생산량이 더 커진다. 이건 맞는 얘기죠.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차별곡선은 똑같습니다. 등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의 비율이다. 맞죠? 여기 보시면 MRTS가 의미하는 게 뭐야? MRTS LK는요,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K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 그리고 생산량은 일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 비율이야. 노동에 대한 비율, 자본에 대한 비율,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대값은요,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의 비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4번 볼게요. 등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같을 때 최소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저 4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뭔가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요, 요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은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을 극소화하는 겁니다. minimize TC. 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있고요. 제약 조건이 뭡니까? 하면 등량곡선이 바로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가 L이 있고 여기가 K 이렇게 있는데 등량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내가 생산하려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등비용선이야. 여기는 비용 극소화가 아니죠. 이게 비용이 TC0라고 하면 이거보다 등비용선이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장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여기가 보시면
TC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요 점이 되는 거죠, 요 점. 그래서 2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2점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R분의 W잖아. 그래서 R분의 W고 여기 보시면 등량곡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생산함수를 우리가 등량곡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얘가 MRTS입니다. 그래서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TS LK랑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5번 보세요. 생산 요소 사이에 완전 대체가 이루어지면 등량곡선 수직? 아니요, 뭔 소리예요. 생산 요소 간에 완전 대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대체적 관계이기 때문에 5번 보시면 이런 꼴이야. Q가 L 플러스 K 이런 꼴입니다. 이런 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K로 정리해도 되고요. MRTS를 계산을 해볼게요. MRTS는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분자는 L로 미분을 하는 것이고요. 분모는 K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L로 미분하면 1이고 K로 미분하면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K로 정리할게요. 그럼 이게 L이고 얘가 K면 K로 정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완전 대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등량곡선은 직선이다 이렇게 우하하는 직선이다 그러면 되는데 수직은 아니죠.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면은 노동이고 K 자본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생산량이 이거는 뭐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요. 모는 종이 맞췄어요. 노동을 2개 투입했는데 자본을 1, 노동을 2개 투입했는데 자본을 2, 자본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도요. 생산량의 증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A고요. 얘가 B라고 할게요. A에서 B로 이동하면 자,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노동은 고정돼 있는데 우리 생산함수에서 노동은 고정돼 있는데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은 증가한 거야. 자본은 증가했는데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고정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동일한 등량곡선이니까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량을 이렇게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는데 근데 K를 한 단위 더 증가시켰는데 Q가 변함이 없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MPK가 빵이라는 거야. K를 한 단위 변화시켰는데 Q가 변화가 없으면 얘가 빵입니다. 자, 그러면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MRTS라고 했잖아. 이게 MRTS인데 MRTS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TS LK다 라고 하면 요거 자, 분모가 MPK라니까요. MPK분의 MP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분모 MPK가 빵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빵이야. 얘가 빵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값은 무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가지고 수직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MRTS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대가 될 때, 등량곡선이 수직일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생산함수 자체가 어떤 꼴로 돼 있어야 됩니까? 하면 이게 노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자본에 의해서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함수가 노동에 의해서만 있으니까 뭐 L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AL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만 중요하지 K는 어떻게 돼? K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것 같고요. 다음 4번. 4번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는 여기 알파, 베타를 합한 게 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커요? 알파가 4번에 보시면 0.7, 베타가 0.3이니까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3번도 0.2, 0.7 하니까 이거는 알파, 베타가 1보다 작으니까 DRS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3번 보시면 Q가 여기 보시면 3L에 0.2 그리고 K에 0.7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봐. 알파, 베타 두 개 더했을 때 1보다 작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DR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4번 해볼게요. 4번. 4번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잖아. 1이기 때문에 이거는 CR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 볼게요. 5번.
5번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 Q가, 여기 보시면 Q가 3분의 1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L의 1승, K의 1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파와 베타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알파와 베타가 더하게 되면 얘와 얘를 더하게 되면 2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돼서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IR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이 increasing,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5번 볼게요. 자, 5번은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등량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체 탄력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등량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에 가깝다? 여러분, 우리 대체 탄력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극단적인 대체 탄력도 보시면 이제 우선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되면 대체 탄력도를 이렇게 쓸게요. 얘는 1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 등량 곡선 형태는 1 이런 꼴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볼록볼록해지다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L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때는 대체 탄력도가 빵이야. 레온TF 생산함수라고 얘기하죠. 레온TF 생산함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얘가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우하향하는 이렇게 직선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대체 탄력도가 무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완전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 그러니까 등량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하는 직선에 가까울수록 대체 탄력도가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보시면 원점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등량 곡선일수록 생산량이 많다. 맞고요. 등량 곡선의 기울기 그 절대값을 MRTS 한계기술 대체율이라 그러고요. 한계기술 대체율이 체증한다라고 하면 원점에 대해서 체증한다는 게 뭐야? 네, 여기 4번 보시면 한계기술 대체율을 체증한다고 하면 얘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등량 곡선이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다가 나중에 가파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5번 등량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게 되면 우리 이행성이 위배되는 거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1차 동차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간단한 건데 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1차 동차기 때문에 A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L에 알파, K에 베타 이렇게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경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A의 알파, K의 1-알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알파가 있고요. 1-알파 하니까 두 개 더하면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다. 네, 맞아요. CRS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생산 요소의 대체 탄력도는 항상 1이다. 이거요. 우리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 대체 탄력도를 계산하면 항상 1이야. 우리 객관식에서는 그냥 1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레온TF일 때는 대체 탄력성이 빵이고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는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각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만큼 소득이 분배되면 각각의 거기 보시면 상대 분배율은 항상 일정하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알파잖아. 이 알파. 알파가 뭡니까 하면 이게 노동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배율이다라고 분배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배 몫이기 때문에 전체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전체인데 이 1이니까 1이에요. 거기서 알파만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0.7이고 베타가 0.3이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근로소득이 전체의 7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이루어지고요. 5번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대체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 정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레온TF 경우는 L자 형태가 돼서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지는 극단적인 경우는 완전 대체제가 되고요.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5번이 틀렸고요. 다음 7번 볼게요. 자, 7번은요.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계 기술 대체율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 한계
대체율하고 같이 비교해서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넘어갈게요. 요거는.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노동자의 임금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와 있잖아요. 노동자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알파 0.3 보이죠? 맞아요. 베타가 0.7이잖아.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전체 100%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게 0.3인 30%다 해가지고 그냥 3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다음에 9번. 한계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 이거 좀 자주 나오는데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체감한다는 거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거야. 그러면 이 볼록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뭔가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키려면 자본을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야.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키려면 자본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을 포기하는 크기가 처음엔 크다가 그 다음에 작다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을 체감한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점차 이렇게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를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거니까 대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번 볼게요. 10번은 그냥 머릿속에 넣어 두시죠. 뭐냐면요.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데 자 요즘 뭐 유행하는 건 아닙니다. 오일러 정리라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요. 우리가 생산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 박스에 집어넣어서 뭔가 Q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제 생산이야. 자 그러면 생산을 해서 기업이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팔아가지고 가격을 여기다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수입을 벌어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수입을 벌어들여요. 그럼 총수입을 벌어들인 걸 갖고 이거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대가를 지불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지불합니까 하면 W 곱하기 L 이게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R 곱하기 K 이렇게 지불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져가니까 노동 소득이야.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노동 비용이죠. 요거 이제 자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다 합치면 이게 총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을 합친 게 총 비용. 그런데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자본의 가격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W 있잖아. W 이걸 어떻게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한계 생산성만큼, 그러니까 기여한 만큼 우리가 이게 한계 생산만큼이 기여한 만큼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자, 임금은 얼마나 해야 된다고? 맞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만큼 이렇게 지불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L 이렇게 되고요. 자, R이라는 자본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만큼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한계 생산성만큼 지불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총 생산하고 같아지는 거야. 물론 이걸 시장의 가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 P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고요. P가 없으면 그냥 실질적인 측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한계 생산성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물이 과부족 없이 완전하게 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건 1차 동차라든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 경우가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알파가 노동에 대한 분배목, 베타가 자본에 대한 분배목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공평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평한 분배하면 기여한 만큼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오일러의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기여한 만큼 받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공평한은 출제하신 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n분의 1을 똑같이 논아 가진 것을 공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 문제 네가 출제한 거 아니야? 아, 예, 제가 출제하긴 했는데 제가 냈다기보다는 좀 올드한 과거의 기출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생산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경쟁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